자, 오늘 그리고 복습을 하고 난 다음에 초금, 발음, 장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처음 봤던 오시음도 세온, 히라가나였죠? 세온이 무슨 뜻이죠? 맑은 소리라는 뜻이에요. 맑은 소리라고 적혀 있거든요, 한자로. 그래서 오시음도 46개에서 이 행과 단을 잘 보면요. 카, 사, 타, 하, 행에 점 두 개가 여기가 이렇게 붙으면 타금, 나그온이 되죠. 탁한 소리가 된다는 소리예요. 카, 사, 타, 하, 행에 점 두 개가 올라가요. 그리고 동그라미가 올라가는데 이것은 반타금이에요. 반타금은 하행만 있죠. 그래서 기본 발음이 카가 점 두 개가 붙어서 가 소리가 되고, 사가 점 두 개가 붙어서 자 소리가 되고, 타가 점 두 개가 붙어서 나, 그리고 하에다가 점 두 개 붙어서 바, 그리고 동그라미가 하에 붙으면 파 소리 내죠. 그런데 저번에도 내가 얘기를 했듯이 카행이라고 한국어로 키읔 소리가 나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파가 파 소리 나고 빠 소리 나고 단어에 따라 조금 다르거든요. 그거는 이제 뒤에 단어를 학습을 하면서 점점 얘기를 해줄게요. 여기서 타금은 카, 사, 타, 하, 행에 점 두 개가 붙어서 되는 글자이고, 하행에 동그라미에 붙으면 반타금이라는 거. 그리고 요음이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요음은 여기 있는 2단. 2단에 이에는 안 붙어요. 이에는 안 붙고 2단에 이 빼고 야행에 야, 유, 요가 어떻게 붙죠? 그렇죠. 이렇게 조그만하게 화면에 있는 글자는 컴퓨터 글자라서 조금 차이가 안 나는데 원래는 4분의 1 크기로 작게 쓰면 돼요. 이런 식으로 옆에 갖다 붙는 게 요음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에는 왜 안 붙을까요? 이에 야가 붙어봤자 어때요? 야잖아요. 그래서 이에는 안 붙는 거예요. 2단에 이 빼고 야, 유, 요가 붙는 게 요음인데 요음이 붙어서 이렇게 캬, 큐, 쿄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잘 보면 키에다가 점 두 개 붙는 이, 그러니까 가행의 2단이죠. 거기에도 붙는 거죠. 타금도 2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붙는 거죠. 반타금에도 붙는 거고요. 2단이란 2단에는 전부 다 붙는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게 요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4분의 1 크기로 작게 달라붙어서 요게 한 글자입니다. 일본어는 한 글자당 한 박을 가지는 글자예요. 요음은 이 글자 캬 자체가 한 글자예요. 그러면 한 박이겠죠. 요거 잘 기억해 놔야 돼요. 발음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일본어의 한 글자당 한 박을 강조했냐면요. 자, 아마 읽을 수 있는 학생도 있고 못 읽는 학생도 있을 건데 여기 키야쿠예요. 키야쿠. 키야쿠. 키야쿠는 기약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요거 요음이잖아요. 캬쿠라고 읽죠. 몇 글자예요? 그렇죠. 캬가 한 글자고 쿠가 한 글자예요. 캬쿠. 그래서 손님이라는 두 글자인 단어인 거죠. 요거를 잘못 보면 이 키랑 야를 다른 글자로 봐버리면 아예 뜻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고 글자를 읽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글자를 쓸 때 이 야를 조금이라도 크게 써버린다면 기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음을 쓸 때 주의해서 써야 된다는 거, 반드시 작게 적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요게 한 글자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이거 뭐냐? 엄청나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를 오늘 시간에 할 거예요. 아, 히라가나도 외우는 거 힘든데 벌써 그거를 배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할 수도 있겠지만, 아, 저런 게 있구나 라는 느낌으로 봐주세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히라가나예요. 히라가나부터 외우고 이걸 해야 되지만 영상으로 계속 히라가나만 반복하면 재미없거든요. 일본어에는 이런 개념의 규칙이 있구나 라는 느낌으로 영상을 보고요. 아마 이지바이先生가 또 복습을 하실 거예요. 히라가나 복습을. 히라가나 복습을 거치면서 차근차근 히라가나부터 외우고 이런 개념을 조금씩 훈련을 해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거가 뭐냐? 처음에 있는 게 초금이라는 겁니다. 석구어원이라고 읽는데요. 초금이 뭐냐면요. 타행 기억나죠? 타행. 아카사타의 타행. 거기에 있는 다치, 츠의 츠예요. 츠. 그런데 이 츠는 작은 글자로 이렇게 4분의 1 크기로 요음과 같이 4분의 1 크기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기본 발음도 스가 아니고요. 으 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한국어의 받침과 같은 역할을 하며 한 박자를 가진다. 내가 아까 전에 요음이 캬, 큐, 쿄가 했을 때 캬가 몇 글자라고 했어요? 한 글자라고 했죠. 그쵸? 왜냐하면 키에다가 야가 갖다 붙어서 그게 한 글자가 된 거예요. 요음은 따로 박자를 가지진 않아요. 기존 글자에 붙어서 그게 한 글자인 거죠. 그래서 한 박자인 건데 초금은 작아도 요게 한 글자예요. 여기 읽어보면 학교는 조금 어려우니까 학가를 읽어볼게요. 카에다가 점 두 개가 붙으니까 가, 그리고 이거 무슨 발음이었죠? 기본 발음이 뜻이었죠. 가, 윽, 카, 가, 윽, 카. 그래서 붙여서 가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기역, 시옷, 디귿, 비읍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이거는 여기 있는 으시 카행 앞에 올 때와 사행 앞에 올 때, 그리고 타행 앞에 올 때, 파행 앞에 올 때 발음이 살짝씩 달라요. 잘 들어보세요. 가까, 자씨, 제따이, 이뽕, 이뽕. 다시 학과는 카행이죠. 가까. 한 글자씩 읽으면 가, 윽, 카, 가까. 잡지는 자, 으, 시, 자씨, 자씨. 절대는 제, 읍, 타, 이, 제딸, 제딸. 타행이 뒤에 오죠. 그리고 이거는 이, 읍, 포, 응, 이뽕, 이뽕. 뒤에 파행이 오죠. 자, 잘 보면요. 카행이 이 작은 으 소리에 섞여 들어가요. 가행이 K 발음이 섞여 들어가는 거죠. 여기 잡지는 시, 사행이에요. S 발음이 자, 읍, 시, 자씨, 자씨 섞여 들어가요. 절대의 이 타행이 T 발음이요. 제, 읍, 타, 제딸, 제딸 섞여 들어가요. 여기 있는 파행 한 병은 이, 읍, 뽀, 응, 이뽕, 이뽕. 발음을 하면 입 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섞여 들어가서 우리 귀에는 한국어에는 받침의 개념이 있으니까 기역, 시옷, 디귿, 비읍 발음처럼 들리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이 학과라는 가까라는 글자를 두 글자로 읽어버려요. 근데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왜냐면 하나, 둘, 셋, 세 글자, 세 박자의 글자예요. 가, 윽, 가, 가까, 가까 세 박자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받침의 개념이 있으니까 이걸 하나 묶어가지고 가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가까는 이 밑 중간에 있는 초금이 없는 가까는 다른 단어의 뜻이거든요. 박자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역, 시옷, 디귿, 비읍으로 왜 나눠놨냐면요. 한국인 귀에는 이게 미세하게 뒤에 있는 카행, 사행, 타행, 파행의 행에 의해서 미세하게 이게 받침의 발음이 다르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원어민스럽게 발음을 하세요 하는 이제 가이드라인인 거죠. 근데 회화를 할 때 내가 단어를 발음을 할 때 이 단어 공부만, 단어 발음의 공부를 하면 이게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가 회화를 하는 건 문장상의 단어를 넣고 결국에는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것을 배우는 거잖아요, 일본어를. 그런데 얘기를 할 때 언제 이 단어는 뒤쪽에 가행이 오니까 이렇게 발음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거. 그래서 이 단어 발음을 공부를 할 때는 굳이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학과는 가, 윽, 카네, 가까, 가까. 잡지는 자, 윽, 시네, 자씨, 자씨. 절대는 제, 윽, 타, 이네, 제따이, 제따이. 한 병은 이, 윽, 뽀, 응이네, 이뽕, 이뽕. 이렇게 해서 한 글자씩 읽어봤다가 붙여버리면 돼요. 근데 여기 부분이 카가 가카인데 내가 방금 가까에 가깝게 발음을 했어요. 이런 부분은 초금 뒤에 오는 경우에는 약간 세게 발음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일본어의 악센트는 강약 악센트가 아니긴 하지만 그렇게 기억을 하면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단어 자체의 발음을 주의를 하면서 보면 됩니다. 요 위에 있는 기역, 시읒, 디귿, 비읍 나눠지는 건 무시해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학교부터 같이 한번 발음을 들어볼까요? 即音学校、学校 같고 여기서의 코는
뒤에 우가 있는데 발음이 안 돼요. 이건 뒤에 장음에 가서 설명을 할 건데요. 이 장음의 규칙에 의해서 우 소리가 안 나고 코가 두 박이 되는 거예요. 학교 글자는 하나, 둘, 셋, 넷, 네 글자니까 총 네 박인데 우 소리가 안 나고 코가 두 박이 되는 거죠. 갖고, 갖고, 学科、学科、ゆっくり、ゆっくり、欠席、欠席、 요거 아니에요. 雑誌、雑誌、必須、必須、ちょっと、ちょっと、絶対、絶対、あっち、あっち、いっぱい、いっぱい、一本、一本、一分、 一分。 이게 한 박이 있는 게 작은 쯔 한 박이 있는 게 조금 어색을 하면 한번 멈췄다가 지나간다고 생각해요. 이빠이, 이빠이 이렇게 그 중간에 으 소리를 넣는 거예요. 이빠이, 이빠이 이렇게. 그렇게 연습을 하면 나중에 조금 입에 붙을 거예요. 익숙해지는 게 먼저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발음을 연습해보고 싶은 사람은 돌려서 한번 발음을 연습해보세요. 자, 뒤쪽에 발음도 한번 같이 해봅시다. 뒤쪽에 나오는 이 발음이라는 하주온이라는 원리인데요. 발음이라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미음, 니은, 이응,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이응과 니은의 중간은 무슨 말인지 그렇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굳이 구분할 필요 없어요. 정말 미세한 발음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언제 이거 마행 앞에 올 때와 마바, 심지어 이건 여러 개예요. 마바파, 자타, 나나라, 카가, 아사하야와, 그쵸? 이거 언제 구분해서 써요? 그냥 글자 단어를 보고 이 발음은 내가 히라가나 할 때 가르쳐줬죠? 발음이라고 했죠. 니은, 미음, 이응이 전부 다 합쳐진 발음. 사응마, 삼마, 삼마. 그리고 한자는 카은지, 칸지. 한국은 카응코쿠, 칸쿠쿠. 범위는 하은이, 한이. 이런 식으로 한 글자씩 읽어갖고 발음을 붙이면 돼요. 주의를 할 거는 여기서도 발음 응은요 한 글자예요. 한 박자를 가집니다. 박자를 주의하면 이것도 한국어의 받침처럼 들리기 때문에 두 박자로 읽기 쉽거든요. 삼마 이렇게 하기 쉬운데 사은마, 산마, 삼마라고 확실하게 세 박으로 끊어서 끊는다고 하니까 조금 이상한데 세 박자를 발음을 해야 된다는 것만 주의를 하면 됩니다. 꽁치는 뭐라고 했죠? 사, 은, 마. 한 박 더 넣어야 된다고 했죠? 받침 아니에요. 일본어에는 받침이 없습니다. 바는 하, 은, 부, 은, 한분, 카, 은, 빠, 이. 이거 많이 들어봤죠? 칸빠이. 응 뒤에 오는 것도 약간 된소리처럼 발음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모든 단어가 그런 건 아니에요. 한자는 카은지, 칸지. 음치는 오은치, 온치. 온도는 오은도, 온도. 안내는 아은나이, 안나이. 연락은 레은나쿠. 한국은 카응코쿠, 칸쿠쿠. 사과는 리응고, 링고. 범위는 하응이, 항이. 안심은 아은시응, 안신. 기념품은 키네응, 히응. 붙이면 돼요, 이제. 키넨, 흰. 서점은 호응야. 앞에 있는 요게 홍책이에요. 두 글자 홍 여기 보이죠? 책이에요. 여기다가 야를 붙이면 서점이 됩니다. 홍야. 세 글자입니다. 세 박자. 자, 전화는 냉와.
살짝씩 발음이 다른 거 느껴지나요? 이게 어떤 거냐면 앞에 초금은 뒤쪽에 있는 행의 글자가 으 소리에 섞여 들어가서 그렇게 들렸다고 했죠. 이것도 똑같은 원리인데 마행이잖아요. 산마의 경우에, 꽁치의 경우에 마행이잖아요. 마행이 응에 섞여 들어가서 산마가 들어가는 거죠. 한자 볼까요? 카은지 발음을 하면 칸지 입이 옆으로 이렇게 벌어질 거예요. 이 소리 내는 것처럼 벌어질 거예요. 그쵸? 칸지. 그래서 이 입안에서 울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응 소리가 이게 눌리는 거죠. 입이 옆으로 벌어지면서 칸지. 그래서 미음이 아니고 니은처럼 들리는 거예요. 울리는 공간이 부족해지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한국 카응코쿠 이 단어는 칸코쿠 더 울림 소리가 낼 수 있는 공간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응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응과 니은의 중간은 뭐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칸코쿠 이게 지금 발음을 하면 칸코쿠 이 입에서 울릴 건데 이거를 코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즉 비음이에요. 콧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항이 한국은 칸코쿠 입에서 울리고 범위는 항이 코로 울리는 위치가 코에서 울리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든 일본인이 다 이거를 이거대로 발음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소리는 비음의 경우에는 많이 넣고 빼고의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일본인마다 다 넣는 사람도 있고 빼는 사람도 있고 아예 발음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도 한국인이라고 다 정형화돼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한국어로 발음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런 거 없잖아요. 일본어도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본 규칙은 알고 있대. 이런 식으로 개념이 나눠져 있고 발음이 살짝씩 다릅니다. 이 구조상 발음 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개념은 알고 있대. 단어 자체의 발음으로 외워버리는 거예요. 단어 보다 보면 히라가나 그 단어를 읽는 걸 연습을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됩니다. 대신 정확한 발음을 하는 사람의 발음을 듣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시바이 센세의 발음 아니면 오디오 발음을 참고를 해서 공부를 해주세요. 그러면 오디오 파일을 함께 같이 들어볼까요? 発音、さんま、さんま、半分、半分、乾杯、乾杯、漢字、漢字、音痴、音痴、温度、温度、案内、案内、連絡、連絡、韓国、韓国、りんご、りんご、範囲、範囲、安心、安心、記念品、記念品、本屋、本屋、電話、電話、本、本。 어때요? 구분이 가나요? 제일 끝에 있는 이응과 니응 중간은 즉 콧소리가 들어가는 발음 빼고는 별로 다를 거 없죠. 그렇죠? 자, 그럼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장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거 이거 발음하고 초금은 그런 게 있네 하고 잊어버리면 돼요. 그냥 기본 발음인 초금은 으 소리다. 기본 발음이 발음은 응 소리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한 박자를 가진다. 이것까지만. 요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장음은 불행히도 안타깝게도 이 규칙이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는데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이거 못 외우면 단어를 못 읽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일본에서는 음의 장단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며 같은 단이 겹치면 긴 소리를 낸다. 카타카나에서는 이 짝대기로 표시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일본어는 한 글자당 한 박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오카아사응이에요. 그쵸? 몇 글자예요? 하나, 둘, 셋, 넷, 5. 오카아사응 5글자예요. 그럼 몇 박이 있어요? 5박이겠죠. 그쵸? 그러면 아단 찾아봐요. 아단. 이 그 어머니라는 단어에서 아단은 카도 아단이죠. 아단이 뭐예요? 아카사타 나하마 야라와까지 같은 모음이 모여 있는 거였죠. 그쵸?
행은 아이우에오 아행 이거였지만 발음이 같이 모여 있는 거. 아단 글자, 어머니에서 아단 글자는 카도 아단이고요. 아도 아단이고요. 사도 아단이에요. 그렇죠? 세 개 다 이 카, 아, 사 세 개 다 아단이에요. 그런데 아단 뒤에 이 뒤에 있는 A는요. 아가 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빨간색 보여요? 아단 뒤에 반드시 아가 와야 돼요. 요 규칙이 성립해야 돼요. 밑에 있는 할머니 오바, 아, 사, 응이죠. 여기서 할머니라는 단어에서 아단은 바랑, 아랑, 사인데 뒤쪽에 아가 붙는 아단은 바랑, 아죠. 요 빨간 글자, 요 글자,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아 소리가 안 나요. 아 소리가 안 나고 카 소리가 두 박이 됩니다. 어머니의 단어는 총 몇 박이라고요? 5글자니까 오, 카, 아, 사, 응 5글자니까 5박이에요. 총 박자가. 거기서 아 소리가 날아가고 카가 두 박이 되는 거예요. 오카상, 오카상. 사응의 응은 받침이 아니라고 했죠. 오카상. 요렇게. 그럼 할머니는요? 오바상이 되겠죠. 오바상. 바가 두 박이죠. 요게 아단 플러스 아의 규칙이에요. 자, 두 번째도 똑같아요. 2단 플러스 뒤에 뭐가 올까요? 이가 오죠. 이. 그래서 아니요는 이에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에라고 발음을 해요. 이에. 근데 같은 글자가 두 글자라서 두 번 발음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실제로는 이 규칙에 따라 뒤쪽에 있는 이가 두 번째는 이가 소리가 안 나고 앞에 있는 이가 두 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세 박자 글자예요. 이에. 자, 요거는 좀 구분이 힘들 수 있으니까 밑에 맛있다로 해볼까요? 아무리 일본어를 못해도 맛있다 정도는 들어봤을 거예요. 어떻게 읽어요? 오이시. 오이시인데 2단 뒤에 이가 오죠. 앞에 이것도 인데요. 근데 앞에 건 오잖아요. 그죠? 2단 뒤에 이가 와야 돼요. 2단 뒤에 이.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이가 날아가고 시가 두 박이 되는 거죠. 오이시. 오이시. 자, 똑같아요. 숫자 스으진데요. 우단 뒤에 우가 와야 돼요. 숫자에서 수도 우단이고 우도 우단인데 뒤쪽에 우가 붙는 우단은 스니까 이게 몇 박이라고요? 두 박. 스지. 스지. 우 소리가 안 나고 스가 두 박이죠. 스지. 자유는 여기 있는 요게 두 박이겠죠. 그쵸? 이 우 소리가 안 나고 유가 두 박이에요. 지유. 지유. 그래서 아단 뒤에 아가 오고 2단 뒤에 이가 오고 5단 뒤에 우가 와요. 그리고 4번, 5번은 위쪽에 있는 이건 똑같아요. 에단 뒤에 에가 오고요. 오, 네, 에, 사, 응. 에단 뒤에 에가 오죠. 그러면 내가 두 박이라서 오네상, 오네상. 이거는 할 때 에 또 뒤쪽에 있는 애가 날아간다는 뜻이고 오사카 5단 뒤에 오가 오는 거예요. 오사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오사카는 세 글자예요. 그쵸? 원래는 근데 일본어로 하면 이거 네 글자입니다. 오사카예요. 오사카. 오가 두 글자죠. 뒤쪽에 있는 오가 날아갑니다. 오사카. 오사카. 앞에 오가 두 박인 거죠. 많다. 오이. 오이. 뒤쪽에 있는 오가 날아가고 앞쪽에 오가 두 박이에요. 오이. 그런데 이렇게만 있으면 구분하기가 참 쉬운데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앞쪽에 있는 게 단이라고 했어요. 에단 뒤에 이거 뭐예요? 이가 오는 거예요. 글자 이. 자, 선생님. 세은, 세이에요. 에단 뒤에 이가 와야 돼요. 이 글자. 에단 뒤에 이 글자. 그럼 이 소리는 안 나고 세 소리가 두 박이 되겠죠. 그래서 세은, 세이라고 발음을 하면 안 되고요. 센세. 센세. 그리고 시계도 토케인데요. 에단 뒤에 이가 와야 돼요. 이 글자가 와야 되니까 이 소리 날라가고 케가 두 박입니다. 토케. 토케. 시계는 토케. 아버지 5단 뒤에 이거 뭐죠? 우 글자가 와야 돼요. 5단 뒤에 우 글자. 우도 5단이고 토도 5단인데 우 글자가 뒤에 오는 건 요 두 글자니까 우 소리 날라가고 토가 두 박이죠. 오토상. 오토상. 토가 두 박. 오토상.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도쿄, 유명한 도쿄는 원래는 일본어로 하면 하나, 둘, 셋, 네 글자예요. 5글자 아닌가요? 하고 할 수 있는데 요거 중간에 요거 지금 노란색 원에 다 잠긴 거는 한 글자죠. 요음이죠. 요음. 어떻게 읽어요? 쿄라고 읽죠. 쿄.
앞에 있는 5단, 토, 5단이죠. 그 다음에 우가 왔어요. 그러면 어디에 해당돼요? 여기. 5단 뒤에 우가 오는 여기. 그럼 토가 두 박이죠. 그렇죠? 자, 쿄도 노음이죠. 야, 유, 요. 5단에 있잖아요. 그렇죠? 잘 봐봐요. 오시음도 펴봐요. 오시음도. 5단이죠. 그쵸? 5단 뒤에 우가 왔어요. 우 글자. 그러면 이 양쪽의 우를 날려야 돼요. 소리를 날리고 토랑 쿄가 두 박씩. 그러니까 총 글자가 네 박인데요. 왜냐하면 글자가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그런데 우 소리가 안 나니까 장음의 규칙에 의해서 토랑 쿄가 두 박씩 나는 거죠. 토쿄, 토쿄, 토우, 쿄우라고 한 발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토쿄, 토쿄. 자, 이해가 되나요? 조금 어렵죠? 이렇게 해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보고, 아, 뒤쪽에 이가 날아가니까 시를 두 박으로 하면 되네. 오이시, 오이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빨간색도 없고 아무것도 그 색깔이 없으면 그냥 보고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기 1, 2, 3, 4, 5번 규칙으로 그나마 표로 나눠져 있어서 잘 읽을 수 있지. 이렇게 아무것도 그냥 단어 자체만 보고 읽으려고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럼 아마 궁금해질 거예요. 굳이 이런 규칙이 있어야 되나요? 되게 복잡한데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여기 보면 할머니가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 아가 날아가고 오바상으로 읽죠. 어머니는 오카상이었죠. 할아버지는 오지상, 파란색이 두 박자인 거 보이죠? 형 오빠는 오니상, 용기는요 유우키, 우 날아가고 유우키, 공기는요 우 날아가고 쿠키예요. 자, 잘 봐요. 할머니는 바가 두 박자여서 오바상 하면 할머니인데요. 아줌마는 오바상이에요. 오바상. 하나, 둘, 셋, 네 글자. 네 박자예요. 위에 거는 다섯 박자, 다섯 글자. 할머니, 바가 두 박이라서 다섯 박자가 되는데 이 네 박자가 되는 순간 아줌마, 이모, 숙모 등등의 그런 단어가 되는 거죠. 오바상은 할머니고요. 오바상은 아줌마입니다. 이거 거꾸로 하면 큰일 나겠죠. 자, 할아버지 똑같아요. 오지상, 길게 지가 두 박이 빼지는 경우는 할아버지고요. 어지상은 아저씨, 이모부, 삼촌 등등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기는 용기예요. 유가 두 박인 유기는 용기고 여기 우 소리가 날아간 장음이 없는 이 단어는 유키. 내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얘기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유키 맛질이라고 눈 축제 홋카이도에. 자, 그리고 공기는 쿠가 두 박인 쿠키인데 줄기, 그 식물의 줄기는 쿠키라고 읽습니다. 장음에 의해서 이렇게 단어의 뜻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초금과 발음은 단어 뜻이 달라진다기보단 그거는 박자의 문제예요. 박자를 정확하게 발음을 하면 일본인들은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원어민들은. 그런데 박자를 무시하고 그냥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이지? 이렇게 순간적으로 못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박자가 중요하다는 거고 이 장음은 박자가 중요한 것을 넘어서서 이 장음을 처리를 안 하면요. 길게 빼지를 않으면 의미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음이에요. 장음. 자, 그래서 히라가나의 장음은 이런 식으로 5가지, 즉 요 추가가 돼서 7가지 규칙으로 나눠져 가지고 있는데 카타카나에서도 장음이 있어요. 카타카나가 뭔지는 알죠? 그렇죠? 첫 시간에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외래어를 쓸 때 사용하는 이상하게 생긴 거. 여기 요거는 코, 히라고 읽는데요. 요게 코자고요. 히라가나의 코자랑 똑같은 발음이 나고 이거는 히자예요. 카타카나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배울 건데 카타카나에서 장음은 이렇게 짝대기로 표시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짝대기만 넣으면 되는 거죠. 장음 표시에. 자, 그러면 어머니부터 도쿄까지 한번 같이 오디오 파일을 들어볼까요? 초音、お母さん、お母さん、おばあさん、おばあさん、いいえ、いいえ、おいしい、おいしい、数字、数字、自由、自由、お姉さん、お姉さん、えーっと、
先生、先生、時計、時計、大阪、大阪、多い、多い、お父さん、お父さん、東京、東京、